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를 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위기는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치과의사 같으면 되게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은 편에 속해요. 많이들 망하죠. 이제 치킨집을 했다가 망하시는 분도 있고, 빵집 했다가 망하시는 분, 식당 옷가게, 네일아트 망하는데 부지기수입니다. 핸드폰 가게, 저희 건물 상가가 벌써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식당도 왔다가 나가고, 폰, 네일아트, 편의점도 들어왔다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망하는, 저물어 가는 산업들이 되게 많죠. 저물어 가는 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그 와중에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애도 있고. 요새 이렇게 다 힘든 시기면 다들 죽어야 되나요? 다 힘든 시기고 다 안 좋을 것 같은데, K-팝은 왜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K-팝은 역대 최고, 오늘 뉴스에 떴던데 역대 최고 판매량 또 경신했다 그래요? K-팝이? 전방에 주정차 K-팝은 왜 위반 그렇게 단속 많이 구간입니다.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K-팝 많이 듣지. 또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울함을 넘어선 어떤 재체제나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무는 게 있으면 오르는 것도 있고, 위기의 순간 언제나 기회가 돼요. 항상 힘든 게 아니고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게 있으면 반드시 오르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세상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밸런스는 항상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망했겠죠. 지구가 멸망했겠죠. 인류가. 그렇지 않고 항상 오르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으면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건 눈에 잘 보여요. 대기업이 망해가는 거, 어떤 성업했던 사업이 망해가는 것들은 눈에 잘 보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치킨집이 대세야. 여기저기 보면 다 치킨집이 보여. 치킨집이 보이는데, 치킨집이 한 개씩 두 개씩 저물어 가요. 덩치가 크니까 잘 안 보이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거품이 쑥 빠지면서 치킨집이 다 망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치킨집 한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옛날에 닭강정이 그랬고, PC방이 그랬고, 당구장이 그랬고, 그렇죠. 그 와중에 또 뜨는 것들도 있죠. 근데 뜨는 것들은 규모가 작고 자기들이 알토란처럼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덩치가 불어나기 전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라오는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사업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인데, 다 계속 이렇게 빛나는 게 없고 계속 안 좋은 것도 없습니다. 눈을 돌려보면 그 와중에 반드시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사업자들은 항상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 과정이 넘어가면 저 과정이 있고, 저 과정이 넘어가면 또 그거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힘들다는 거지, 힘이 드는 거는 팩트지만 힘들다는 거지 망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망한다는 건 아니고 팍 꼽는다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힘이 들고 하지만 대체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대체로 괜찮습니다. 좋은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이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게으르려고 하면 안 되죠.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가 뛰어들었으면 고생을 엄청 각오는 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치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치과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치과는 대대로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대대로 수익이 괜찮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이미지도 보장된 직업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잘 되는 치과들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많이 망해요. 많이 망하는 건 눈에 잘 안 보이지. 어디 가서 말도 못하죠. 나 치과 이런데 개원했다가 망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과가 그렇게 안정적이고 그렇게 뭐 100%다 좋은 것도 아니고, 치과가 가장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안정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는 벌어먹거든.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게 돼요. 안정적이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사실 별로 안 괜찮죠. 전방에 주정차 위반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그 위세를 몇 년만 유지합니까? 영원히 유지하나요? 치과가 그렇게 잘 나간 지가 얼마 됐는데 뭐 한 50년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뭐 1970년 뭐 이럴 텐데 60년 70년 이럴 때 뭐 치과가 뭐 그렇게 대단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괜찮다고 생각한 게 불과 뭐 한 30년? 30년 정도고, 계속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고수익, 안정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의 계속적인 자극 욕구, 계속적인 개선에 대한 그것들, 의지와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희석시킨다고요. 대통령 선거 봅시다. A랑 B가 있는데 A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B한테. 여론조사에서. 그럼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할까?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버선발로 달려나가고 얘 찍어야 돼, 내가 응원하는 A를 찍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그렇죠? 놀러가지 뭐. 아이 이겼지 뭐, 나 안 찍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실제로 이명박 때, 정동영 때는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낮았고, 왜냐하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박빙인 대통령 선거는 어떻습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다 짜낸다고요, 사람이. 야야, 나 세상 없어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해야 돼, 투표는 찍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들 전부 다 전력 투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정성이란 건 그런 거예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삶의 역동성을 꺾어버리는 결과다. 저는 병원 직원들이 안정적일 때가 있었어요. 안정적으로 몇 년간 계속 굴러가니까 되게 방만해집니다. 근데 안정성 속에서 불안정성이 항상 있죠. 왜냐하면 직원들은 나이랑 살도 살먹고 여직원들이니까 시집도 가고 임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육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자꾸 변화가 생기거든요. 저는 안정적인 병원 직원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전 치과 오래 할 거니까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녀들은 사정이 달라요.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릅니다. 특히 미스들은, 시집 안 간 애들은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달라요. 어느 순간인가 시집을 가야 돼. 근데 전 그걸 몰랐어요. 영원히 이 사람들 옆에 있을 줄 알았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 얘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어? 애 안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생각까지 했다니까. 예, 당연히 걔들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 치과 일하면 시집 가면 안 되고 애 낳으면 안 되고, 그런 직장에서 누가 일합니까? 절대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바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나쁜 거예요. 안정적이라 좋죠. 안 힘드니까, 덜 힘드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지속되니까. 근데 안정적인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쁜 것도 됩니다. 치과에 치주염이라든지 뭐 기타 병변이 없는 사람들이 치과에 자주 올까요? 안 옵니다. 치과에 자주 오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모든 사람들은 치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증상이 없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 괜찮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한 방에 모여서 버버버버버버벙 터지자. 그러면 나 치아 좋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안정성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괜찮으니까. 우리나라만큼 분단국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나라도 없죠. 북한이 다 막아주잖아. 위쪽에서 들어오는 것들. 불감증 걸렸죠. 심지어 전쟁국가인데 말이 전쟁국가지 뭐.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사람들 안전 불감증 걸립니다. 군인들을 하대하기 시작하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다가 요번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갖고 5년간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이 굉장히 고취됐죠. 안보의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취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적국에 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적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잠식하려는 야욕은 많이 발각됐죠.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정적이지, 물론 안정적인 그 와중에도 본인은 불안정성을 지향해야 됩니다.